재선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산도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 저 부산에 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은 이 전국의 현상인 것 같은데 투표 숫자랑 개표 숫자가 안 맞아요. 모든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저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투표용지를 찢으면 찢는 소리가 들려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반출하면 범죄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두 명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발을 하잖아요. 근데 왜 매번 투표한 사람과 개표한 사람의 숫자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편의점으로 치면은 매번 물건 판 숫자랑 돈 들어온 숫자가 매번 안 맞는 거예요. 매번. 어쩌다 한 번 안 맞을 수 있는데 매일 모든 편의점에서 다 안 맞으면 그 편의점의 회계 체계부터 새로 다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투표 입력 자체를 막 오입력을 하는 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7월 7일 이후에 라이브 댓글 문제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7월 7일 이후에도 계속 제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도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부로 제재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기존에 법제 대비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법을 왜곡해서 막 적용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선관위 입틀막법 통과됐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는데 지금 선관위가 감히 해체되게 생겼으니까 선관위 입틀막법을 적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그런 사람 나오면은 거의 또라이 취급 당하겠죠? 선관위 입틀막법 우리가 왜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하면 징역 뭐 10년 이하로 처하겠다고 선관위 입틀막법을 선관위가 만들어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그거 지금 적용됩니까? 저는 그 법은 국민들이 이미 올림픽 공원에 나가 계시고 같이 싸워주시는 국민들께서 그 법은 자체적으로 사실상 폐지시켜 주셨다고 생각해요. 입법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헌법 시간에 배우는데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것은 꼭 물리력을 소반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방법으로도 국민 저항권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새는 지지율이라는 측면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또 이재명은 여론에 따라서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목줄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오만하게 굴다가 지금 이미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하는 상황이 왔어요. 정권 1년 차에 야당이 역전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하고 대선도 우리 국민의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도 균형을 잡고 눈치를 보게 되고 공무원들도 무리한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한테 사표를 썼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전 사표 썼을 것 같아요. 박상현 검사 징계하고 나중에 이재명 공소 취소했다가 같이 감옥 갈 일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생각을 공유하고, 요새는 워낙 자료도 많고 국민들이 더 정치인보다 훨씬 똑똑하시잖아요. 저도 자료를 대부분 뭐 이렇게 스레드에서 보고 있다가 누가 보내주시거나 이거 나 몰랐는데 하고 찾아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곳곳에 너무 숨은 고수들이 많으시고 그런 여론의 힘이 모여서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7월 7일에 저도 개정안을 낼 텐데 민주당을 같이 푸시를 하자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정보나 왜곡한 정보라는 그 해설에 있어서도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실무적으로 선정할 때 이상하게 적용한 케이스를 제가 잡아서 고발도 하고 국회에 불러서 호통도 치고 그렇게 해서 박살을 한번 내놓으면은 저는 그 법은 악법이지만 악법의 어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서면 그 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월 7일 부분에 모든 댓글을 못 단다 혹은 뭐 모든 댓글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만약에 오버해서 한다면은 그 부분 제가 반드시 문제를 삼을 거고 거기에 올림픽 공원에 모인 민심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월 7일 국민들이 깨어있는 한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거 입틀막법도 지금 적용하겠다 그러면 거의 그냥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관위가 지금 국민들 비판받으면서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자기들이 선관위가 맨날 뻑하면 이때까지 국민 고발해 왔잖아요. 기존에 오만불성한 선관위 같으면 지금 선관위 입틀막법 적용해가지고 우리들 막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고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선관위 수의계약 막 깠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거 까고 하면은 입틀막법으로 막겠다고 그 법안 만든 건데 이제 감히 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저를 떠나서 어떤 선관위 입틀막법도 지금은 완전히 법안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 입틀막법인 이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길을 저는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무슨 뭐 내란 청산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프레임 씌우면서 자기들이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오만하게 보는지를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법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고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저 법안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내가 내 입으로 떠드는데 이재명 못한다고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 공산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 행사 범위 내에 있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쭉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7월 7일 이후에 글이 내려지거나 피해를 보면은 그건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저는 그냥 이재명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 입을 닫는 순간 진짜 독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틀막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자승자박 결국은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틀막법, 선관위 입틀막법을 적용 못하는 걸 보시면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올림픽공원에서 저 자리를 지켜주시는 국민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 선관위는 또 여전히 선관위 입틀막법을 써가지고 국민들 고발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히 고발을 못 하잖아요.